안녕하세요. 자, 전자정보론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환경에서 한 번쯤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제 뒤에 칠판이 보이긴 하는데 그 칠판의 글씨가 좀 카메라의 거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칠판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은 뭐 굳이 칠판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제가 뭐 특별히 스케치북을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자, 교재의 제13장 불평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불평등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죠. 자, 평등하지 않은 것, 자, 정보의 불평등, 자,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에 따른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의 532쪽부터 536쪽까지 정보 격차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격차는요. 자, 이게 제가 2000년대 초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2001년도, 2002년도에 제가 2001년도 01학번으로 대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정보체계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당시에 교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부분, 기말고사 직전쯤에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얘기를 그때 전 처음 들었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어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정부가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의 내용을 한 30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광통신 ADSL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라든가요, 다음의 이메일, 카페, 그 다음에 뭐 다모임, 아이러브스쿨, 그 다음에 세이클럽 등등의 채팅, 그러니까 버디버디까지 포함해서요. 자, 채팅형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정보 격차, 그러니까 정보에 잘 접근하는 사람과 잘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보 격차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요. 만약에 자, 대한민국 국민이 뭐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자, 2000년대 초반에는 뭐 대다수가 인터넷에 접근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야 뭐 젊은 사람들이 하고 일할 때는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그때도 의외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이 완전히 일상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정보 격차의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자, 이 급격한 발달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이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는 뭐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만지는 것조차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자, 당시의 휴대폰 기술은 자, 이게 이렇게 폴더형이었죠. 폴더형이었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신제품 같은 경우는 뭐 대학생이라든가 일부 자, 유행에 민감한, 흔히 뭐 영어로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보통 하셨던 거고요. 그 전까지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좀 다소 불편함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니까 이게 발달한 것이 이제 우리 일상에 계속 스며들기 때문에 적응을 안 하면 이상한 것 같고 또 적응을 못하면 일 처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2003년도 4년도에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사무실, 당시에 행정반이죠. 사무실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고 한글 프로그램이 있었죠. 자,
파워포인트나 엑셀 프로그램은 거의 쓰는 사람이 없었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이 제대를 했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잘 만드는 것, 자, 이른바 공문서 작성이요. 공문서를 잘 작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죠. 자, 지금 생각하면은, 자, 워드 프로세스 2급 시험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워드 2급에 준하는 수준인데, 또는 더 심각한 얘기는 이런 거죠. 얼마나 글자를 빨리 입력하는가. 이른바 1분에 몇 타를 입력하는가. 뭐 500타냐, 600타냐, 700타냐 또는 400타냐. 이런 타수의 개념을 가지고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를 좀 떠올렸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그 일상에 도입되고 사무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잘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대를 하고 2004년도 경에 2005년도 경에 학교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조별 과제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조별 과제를 하네? 제가 입대하기 전 2003년도 전까지는 자, 발표하는 사람이 전부 다 복사실에 가서 유인물을 다 복사를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됐죠. 이거는 뭐 일말의 여지가 없던 겁니다. 무조건 나눠주고 자, 어디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자,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제대하니까 파워포인트로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는 파워포인트로 발표도 하고 보고서로 제출도 하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3번의 시점을 거쳐서 자,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기술과 기술이 연결돼서 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그런 기술 융합의 형태가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더 부적응하고 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 정보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자, 첫 번째 이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 격차, 제1격차는 접근 가능성. 자, 어느 특정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요새는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앱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제1격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제2격차는 그 정보 이용과 활용에 관련된 얘기예요. 접속은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2격차, 두 번째 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격차는 정보 불평등과 직결되는 소재예요. 자, 그래서 정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정보의 불평등도 더 심화된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정보 격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특별히 이렇게 제가 그림이나 스케치북에 써서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이미 태어났을 때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고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그때쯤에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정보 사회에 진입을 한 나라거든요. 정보 사회에 진입을 항상 한 상태에서 정보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전 국민을 다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는 뭐 100세 사회,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요. 굉장히 어르신들도 많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는 기계치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기계를 좀 다루는데 굉장히 서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자, 정보 격차는 전 국민을 놓고 봤을 때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 요새는 어떻게 돼요? 자,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폰 일단 네 가지의 기기에 좀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격차의 문제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새로운 환경에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